24의 3과목 문제 1번 필터 프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터 프레스. 필터 프레스는 뭐냐면 자동차 필터처럼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의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가 여러 장 세워서 일렬로 길게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슬러지가 들어갑니다. 압력을 주게 되면 이게 쭉 짜지면서 물은 나오고 이제 탈수가 돼서 찌꺼기는 또 배출하는 원리입니다. 문제 1번에 1 보면 보조기기 두 가지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보조기기 두 개. 첫 번째는 유압 장치. 이것을 밀어야 되기 때문에, 여과판을 밀어야 되기 때문에 유압 장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압착 여과판입니다. 요 판이 필요합니다. 이 판이 있어야 이제 쭉 짤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보조기기 두 가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론은 압착해서 탈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슬러지가 남겠죠? 슬러지를 배출, 그리고 나서는 여과포를 세정합니다. 여과판이죠. 여과판 세정. 이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도수관로 수리 개통도인데, 이 문제는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 기준을 보면 나옵니다.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 기준. 여기서 보기를 보면 처음에 공기 밸브가 있어요. 공기 밸브는 뭐냐면 공기가 들어가고 또는 나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관 내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주고 들어오는 것도 도와줍니다. 제수 밸브는 뭐냐면 유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유량 조절. 그리고 이토 밸브. 이토 밸브는 관에 이제 토사가 쌓이잖아요. 토사를 배출하는 목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감압 밸브는 압력을 낮추는 밸브. 압력을 낮춥니다. 그리고 역지랑 플랫 밸브는 뭐냐면 플랫 밸브. 그 체크 밸브라고 하는데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역류 방지. 그러면 지금 공기 밸브가 공기가 유출되려면 위쪽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A들은 다 공기 밸브입니다. 왜냐면 공기가 위로 나가야 되니까 위쪽에 배치되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토사가 밑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이제 토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토 밸브. 그리고 유량을 이 두 군데에서 조절합니다. 제수 밸브. 따라서 기역은 공기 밸브, 니은은 제수 밸브, 디귿은 이토 밸브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가용 유효 흡입수도 문제인데, 이거 공식은 뭐냐면 대기압 플러스 마이너스 흡입실 양정 마이너스 포화 증기압 그리고 마이너스 손실수도.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만약에 탱크가 있고 밑에
관을 통해서 펌프가 물을 옮긴다고 보면 가용 유효 흡입수는 얘 펌프가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만약 물이 차 있으면 물의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흡입실 양정으로 보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표기에는 마이너스 5.5m라고 되어 있는데 밑으로 5.5m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해준 이유는 얘는 결국에는 플러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두가 5.5m의 힘으로 얘를 도와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기압도 눌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압도 얘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도움을 주고 있다. 포화 증기압은 뭐냐면 여기서 증기압이 이 힘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손실수는 마찰에 의해서 이제 얘네가 준 에너지를 깎아먹는 애들. 그러한 손실수도. 그래서 공식은 이거라서 이거대로 한다면 대기압 10.33m 플러스 5.5m 마이너스 0.238m 마이너스 0.1m를 하면 15.492m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지금 보호 계전기 시스템. 물음 1번. 검출부입니다. 검출부의 정의는 그 보호 구간에서 고장 전류나 고장 전압을 검출하는 구성부입니다. 보호 구간 내 고장 전류 또는 고장 전압을 검출하는 구성부입니다. 이거 해당 기기는 CT, PT, ZCT 등의 변성기입니다. 그리고 판정부 정의. 이 검출부에서 검출된 고장값을 이제 동작할지 말지를 결정짓는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검출된 고장값에 대하여 동작 여부를 짓는 요소. 기기는 반발 스프링, 억제 코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작부입니다. 정의. 동작부는 이제 검출과 판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 작동 지시 값에 도달한 경우 접점을 여닫는, 구동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출, 판정을 거쳐 작동 지시 값에 도달한 경우 접점을 여닫는 구동. 기기로는 가동 코일, 가동 철심. 동작이니까 가동이란 표현이 쓰였죠. 가동 철심. 검출부에서 이상한 값을 검출하고, 판정부에서 이 고장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고, 동작부에서 그러한 값들을 도달해서 구동한다. 이 내용입니다. 문제 5번. 수격작용입니다. 이 수격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수격작용이 뭐냐면 관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때 갑자기
꽝 하고 밸브를 막아요. 그러면 물이 여기에 부딪혀서 압력이 이쪽으로 반대로 쏠립니다. 또는 갑자기 펌프가 돌다가 정지합니다. 순간적으로 탁. 그러면 잘 가다가 멈추겠죠. 그러면 다시 압력이 이쪽으로 치게 되면서 압력이 변하는 게 수격작용입니다. 갑자기 물이 격하게 부딪히는 현상인데, 원인이 뭐냐면, 이게 문제1이죠. 원인. 밸브를 갑자기 닫을 때, 갑자기 닫거나 열 때. 두 번째는 펌프를 갑자기 끌 때. 뭐든지 갑자기 하게 되면 물이 잘 가다가 이제 빵 때립니다. 그러면 부합 방지 대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이거 길을 막음으로써 이게 부압입니다. 이 부압을 방지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플라이 휠이라고 있어요. 플라이 휠.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모터가 펌프가 갑자기 꺼질 때를 대비. 펌프의 설치. 이게 뭐냐면 펌프가 돌다가 갑자기 멈추면 이걸 갑자기 멈추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멈추게 이제 기어 역할을 하는 게 플라이 휠입니다. 그리고 부합 방지 대책으로 두 번째로는 서지 탱크입니다. 서징 탱크. 이거는 이렇게 물탱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물이 이만큼 있다가 갑자기 압력이 높아지면 쑥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압력이 떨어지면 다시 물이 내려와지고, 이 서지 탱크를 설치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광경을 굵게 합니다. 광경을 굵게. 광경이 굵어지면 유속이 적어지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플라이 휠 설치, 서징 탱크 설치, 광경을 굵게 한다. 문제 6번.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명. 그리고 두 번째는 장내 교체. 세 번째는 내구성. 네 번째는 전력비. 이 수명이 길고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장내 교체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내구성 또한 이제 지진이나 온도, 습도 등 자연 현상에 대한 내구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력비는 전력 효율이 좋은지, 그것을 이 네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문제 7번은 이상전압, 이 보호장치인데, 이 가가 서지 흡수기예요. 서지 흡수기가 뭐냐면 갑자기 압력을 급격한 전압이나 전류를 이렇게 흡수하는 건데, 이 전원선과 접지선 이거에 대한 합한 길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댓글로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